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이 단지를 모두의 부동산에서 다루게 되네요. 마치 유령 같은 분양할 것처럼 하다가 사라지고 또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사라지고를 반복하다가 4월 분양이 확정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다리신 분들이 많죠. 원래도 로또 분양 단지로 좀 유명했었는데 최근 동탄역 역세권의 신축 시세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분양을 미루고 미룬 바람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한 로또 분양 단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탄 2차 대방 DMCT, 동탄의 심장, 동탄의 태양, 동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탄역 5분 거리 신축, 시세 차익이 역대급인 로또 분양 단지인데 화성당의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지역 배분하고요. 추첨제 50% 들어가는 물량 있습니다. 저가점자, 1주택자, 화성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 누구나 당첨이 가능하다. 분양을 하도 미루다 보니까 이제 모르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너무나 유명해져서 경쟁률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지만 당첨되기만 하면 거의 인생 역전 가능한 수준. 동탄 2차 대방 DMCT의 입지부터 알아보고 당첨되면 얼마나 싸게 분양받는 셈인지, 즉 시세 차익 알아보고요. 청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4월 분양 예정인 동탄 2차 대방 DMCT, 너무 기니까 그냥 대방 2차라고 부를게요. 대방 2차에 대한 청약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들 동탄 2차 대방 DMCT로 알고 계신데 동탄 1차 디에트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아마 대방 2차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냥 대방 2차로 오늘 부를 거예요. 대방 2차는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합니다. 아시죠? 동탄은 1신도시가 있고 2신도시가 있어요. 이 왼쪽은 동탄 1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이 동탄 2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탄 2신도시가 훨씬 크죠. 여기에 비하면 1신도시가 작아 보이는데 사실 동탄 2신도시가 너무 커서 그렇지 동탄 1신도시도 큰 신도시입니다. 현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하잖아요. 얘는 2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분양하고 있죠. 생각보다 신도시를 분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방 같은 경우에는 동탄 2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인 이 동탄역 역세권의 바로 왼쪽 부분에 위치를 해요. 뒤에서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동탄 2신도시는 2기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단지예요.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은 거예요. 얘네가 거의 다 이제 분양을 했고 남은 분양 물량이 5개 정도 됩니다. 뭐 그래도 생각보단 많이 남았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남은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단지는 대방 2차밖에 없을 거예요. 얘가 이제 4월 분양이고 나머지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미정이에요. 대략 4월 달에 많이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대방 2차입니다. 이 동탄 2신도시를 뭐 대략 이렇게 분류를 해요. 뭐 이런 구역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동탄 테크노밸리, 문화 디자인 밸리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에 맞게 좀 지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사실 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예요. 여기가 비즈니스 컴플렉스여서가 아니고 그냥 동탄역에서 가까워서 그래요. 동탄역이 이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5단지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방 DM 2차와 C14블럭 이 두 단지가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즉 동탄역 역세권에서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는 약간 비역세권이죠. 근데 이 중에서 사실 C14블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신혼 희망타운이고 아주 일부가 공공 분양인데 80세대밖에 안 돼요. 분양 물량은 사실상 거의 물량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대방 2차가 동탄역 역세권의 마지막 물량이다. 동탄 2신도시에는 5개의 분양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방 2차가 동탄역 역세권 대장 입지 중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계속 시작부터 동탄역을 강조를 하죠. 그만큼 이 동탄 신도시에서는 동탄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탄역에 얼마나 가까우냐로 집값이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이 지하철이 별로 없는 곳인데 동탄역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SRT 하나만 다니는 그냥 기차역이에요.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GTX-A 들어오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거는 조금 부가적이고 GTX-A가 동탄역에 들어온다. GTX는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GTX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지하철 인덕원 동탄선이에요. 곧 착공 예정이죠. 이 글씨를 마우스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댓글로 한 구독자분께서 태블릿 펜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못생긴 글씨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거는 동탄 트램이에요. 동탄 도시철도라고 부르고 얘도 다 동탄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죠. 지금은 SRT 하나만 다니는 동탄역이 GTX, 인덕원 동탄선, 동탄 도시철도까지 쿼트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광역철도, 지하철, 트램까지 골고루 하나씩있죠. 제가 교통으로 천지개벽하는 10개 역세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소개해드릴 때보다도 지금 동탄역은 많이 올랐어요. 이 동탄역 아니었으면 동탄은 이렇게까지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동탄 부동산의 핵이자 생명이자 빛입니다. 모든 핵심 교통망이 동탄역에 다 들어간다. 특히나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 GTX-A입니다. GTX-A는 GTX-A, B, C 노선 중에서도 노선이 가장 아름다운 노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GTX라는 게 일자리 가려고 타는 거잖아요. 일자리 가려고. 놀러 가려고 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GTX를 타는 건데 GTX-A 노선이 주요 일자리가 가장 많아요. 서울역, 삼성역, 성남, 판교입니다. 강북, 강남, 판교의 주요 일자리를 모두 지나는 유일한 노선이 GTX-A 노선이에요. 이 세 일자리 구역을 길어봐야 25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하다. 교통혁명이라는 GTX 중에서도 최고예요. 동탄역이 이 GTX-A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동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동탄 역세권 아파트들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뭐 집값이 안 오른 데가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GTX 역세권 거의 다 이래요. 그 중에서도 GTX-A 노선 역세권은 이렇습니다. 운정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동탄역이 여기 위치하는데 여기가 지금 동탄 대방 2차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아까 제가 딱 80세대 분양할 거라고 했던 C14블럭이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까지도 역세권이에요. C2블럭부터는 좀 멀리 있죠. 여기는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동탄 테크노밸리 일자리는 많겠지만 동탄역과는 좀 거리가 있다. 나머지는 진짜 멀죠. 여러분이 물량이 앞으로 좀 남아있다고 해도 이 대방 DMCT를 놓치면 진짜 프리미엄 단지는 이제 끝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지들은 제가 따로 뭐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C2블럭, C14블럭 정도까지만 분석할 겁니다. 최근에 동탄역 근처 아파트 값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준과 좀 달라요. 얼마 전에 이 GTX 정거장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동탄역을 예로 들었었죠. 이렇게 도입부에서 동탄이 15억이라고 그러면서 이 GTX의 위력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 동탄역과 아예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어요. 바로 앞에. 동탄역과 붙어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호가가 지금 20억이고 실거래가 19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르죠. 물론 여기는 100이라서 대형 평수입니다. 84는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는데 대방 DMCT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까지 5분 거리다. 그럼 롯데캐슬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의 준하는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방 2차의 특장점이 이 동탄역과도 가깝지만 왼쪽에는 또 이 여울공원이라고 화성시에서 최고의 공원이에요. 수원에는 광교호수공원.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들이 하나씩 있어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 시민들이 이 근처에 사는 분들 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와서라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공원들이 하나씩 있는데 화성시 동탄에서는 이 여울공원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크고 딱 봐도 뭔가 좋아 보이죠. 사진 한번 볼까요? 공원을 잘 해놨어요. 딱 봐도 크고 넓고 나무도 많고 좋죠. 산도 보이고. 그래서 여울공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낮에든 밤에든 나와서 산책하고 강아지랑 놀고 하기 좋다. 제가 강아지 얘기 많이 하죠. 강아지 키우는 게 꿈이에요. 동쪽엔 동탄역, 서쪽에는 여울공원. 이 여울공원과 동탄역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단지들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앞으로 현재는 이 동탄역 우측이 동탄의 중심인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돼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보이죠? 이거 어떻게 건너가나요 하시는데 이거 지하로 내려갑니다. SRT도 지하, 고속도로도 지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가 단절돼 있어서 서쪽이 발전을 많이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측이 부동산 가격이든 뭐든 주도를 했는데 저는 이 여울공원과 동탄역의 콜라보로 이 사이에 끼어있는 단지들의 가치가 앞으로 매우 좋아질 거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요. 자, 일자리는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일자리는 여기가 지금 동탄역이잖아요. 이 왼쪽에 동탄 1신도시 위쪽으로 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저 위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있어서 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동탄이. 애초에 동탄이 삼성전자 이런 사업장들을 보고 이쪽에 입지를 정한 측면이 있어요. 애초에 신도시의 위치를 정할 때부터. 삼성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1신도시든 2신도시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신갈저수지인데 신갈저수지 오른쪽으로도 기흥동, 공세동 이런 쪽에도 지금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삼성 SDI 본사가 이쪽에 있고요. 유한양행, 르노 삼성 연구소, 기타 등등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또 모여있는 또 구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자리의 접근이 되게 좋죠. 접근성이. 그것도 이렇게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고연봉에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임직원분들이 뭐 수만 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동탄이. 동탄은 사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서울 출퇴근 접근성, 강남 접근성까지 좋아진 이유는 GTX 때문이죠. 남편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 근무를 하시고 반도체 사업부가 화성에 있어요. 요 기흥이랑.
아내분은 저기 서울 강남 쪽에 근무를 하신다. 그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여기죠. 동탄이죠. 강남에 살기는 너무 좀 비싸니까. 동탄에 살면 남편분은 차 타고 반도체 사업장 출퇴근하기 편하고, 아내분께서는 동탄역에서 GTX 타면은 25분이면 강남 삼성역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 일자리 접근성이 서울이든 삼성전자든 매우 좋고, 또 가깝게 보면 바로 여기 위쪽에 동탄 이신도시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탄 테크노밸리도 이름이 테크노밸리죠. 일자리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동탄역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깝죠. 동탄의 일자리는 매우 풍부하다.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초등학교는 한 408m 정도, 408m 도보 한 7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울초등학교라고 신설되는 초등학교예요. 2021년 3월 예정이라고 써있죠. 아마 초등학교가 근처에 안 보여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7분 거리에 뭐 초품학까지는 아니지만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된다. 새로 생기는 학교다 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좋겠죠. 중고등학교는 근처에 안 보여요.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초등학교는 여기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내려오면 아산중, 아산고가 위치를 해요. 도보로 한 14분 정도 걸리네요. 중고등학교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학 편의성이 이 대방 2차의 약간 단점이에요. 뭐 초등학교를 7분 거리라고 하긴 하지만 아주 가깝진 않죠. 보통 요즘은 초품하거나 초등학교가 뭐 바로 길 건너편에 있거나 이 정도를 바라시는데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길을 건너진 않아요. 작은 길들만 건너가면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지나가진 않는다. 뭐 중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괜찮은데, 초등학교가 한 7분 정도 거리라는 거는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아주 좋지도 않다. 자, 그럼 이제 역대급 시세 차이라는데 요걸 한번 구해봐야겠죠. 얼마나 시세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볼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자, 지금 여기가 동탄 대방 2차고요. 참고로 할 만한 단지들은 이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동탄역 중심으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는 단지가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인데, 여긴 지금 38평짜리니까 전용 84가 아니죠. 좀 더 큰 평수죠. 여기 시세가 한 1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3평짜리 약간 동탄역에서 거리가 있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다 시범 단지인데, 시범 하나 꿈에 그린, 이름이 길어요. 아무튼 여기가 지금 13억 5천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34편이고요. 이게 전용 84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 센트럴시티는 입지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얘는 34평이 또 15억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완전 신축은 아니에요. 신축이긴 신축인데 2015년 정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고, 다만 입지는 매우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탄의 대장, 화성의 대장이 될 단지들이 동탄역 롯데캐슬과 이 시범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원탑은 롯데캐슬이 맞고요. 이 대방 2차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만큼 가진 못해요. 같은 주상복합이면 입지가 롯데캐슬이 한 수 위죠. 동탄역에 가까우니까. 그래도 이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얘가 한 13억 5천, 대방 DM도 한 15억 정도는 볼 수 있다.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와 거의 비슷한 정도를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 이 센트럴시티가 아파트 대단지고 학교도 붙어있기 때문에 더 좋지만, 대방 DMCT는 아까 왼쪽에 여울공원도 있었고 더 신축이죠. 그래서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서 얘네는 양쪽에서 서로 비슷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롯데캐슬이 대장, 그리고 대방 DM과 센트럴시티가 그 뒤를 따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 대방 DMCT는 현재 가치는 15억 정도다. 이것도 사실 작년만 해도 얘가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어. 주변 아파트들이 뭐 12억 이렇게 봤었는데 많이 올랐죠, 그동안.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요거보다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신축이어도 얘보다는 조금 아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 14억 정도로 잡을게요. 대방 2차의 현재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차피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조금 낮춰 잡아도 됩니다. 한 14억 정도로 보고요. 분양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주상복합은 보통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와요. 아파트보다. 땅이 작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계산할 때 분양가의 대부분은 땅값이거든요. 땅이 넓으면 좀 분양가가 비싸지고, 땅이 좀 작으면 분양가도 좀 저렴해지고 그런데, 그래서 전에 동탄역 저 아래쪽에 분양했던 동탄역 해리엇 기억나시죠? 해리엇은 5억 5천에 분양했었죠. 84가. 이때는 얘가 5억 5천에 받아서 뭐 가치가 10억에서 11억 정도라 5억 정도 이득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더 가치가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사실 여기도. 얘는 5억 5천이 나오기 좀 어렵고요. 요즘 좀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라 제 생각에는 진짜 저렴하면은 한 6억 5천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에서 한 7억 5천 정도 사이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만 해봅니다. 뭐 예상하는 건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정확한 시세 차익은 나중에, 그러니까 분양가가 나오고 공고가 뜨고 나서 실제 분양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뭐 지금은 한 6.5억, 7.5억 사이인 평균값이 한 7억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14억 원의 가치가 있는 단지를 분양가 7억 원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14억 원짜리를 7억 원에 분양받으면 내가 얼마를 싸게 분양받는 거예요?
원래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가격에 비해서 7억 원을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거죠. 14억 원에서 7억 원을 빼면 7억 원이 나오니까요. 여기를 분양받는 순간부터 바로 7억 원의 이득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 이익을 실현하는 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살 때 시세보다 7억 정도 싸게 산다. 자, 이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로또 분양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7억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7억을 벌려면 죽습니다. 죽어요.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영원히 못 벌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분양 한 번으로 한 방에 요 금액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득이죠.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싸게 나오면 시세 차익은 커질 거고 더 비싸게 나오면 시세 차익은 작아지겠죠. 현재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 시세 차익은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는 건 확실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세 차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대방 DMCT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둘 다 분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건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은 이 정도로 시세 차이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전용 84가 물량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전용 102예요. 얘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죠. 102니까 102가 85보다 크잖아요. 그 물량이 한 161세대 정도 물량이 있죠. 지금 동탄은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만 추첨 물량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추첨 물량이 없겠죠. 추첨이 없는 거고 요 물량들만 추첨 물량이 5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점자,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나 1주택으로 내가 처분 조건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추첨제밖에 안 되잖아요. 가점제는 안 됐죠. 84에 청약하시면 탈락이겠죠. 반드시 102 A타입, B타입 둘 중에 하나에 청약을 하셔야만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동탄은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뭐 화성당해 100%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화성당해는 30%까지 화성에서 2년 거주하셔야 당해입니다.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그러니까 화성당해가 아닌 분들에게 70%를 배정을 해준다.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일반 공급도 그렇고 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나 노부모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이든 특공이든 다자녀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뭐 가점 추첨 이런 게 특별 공급도 가점 추첨으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특별 공급은 아예 선발 방식이 달라요. 가점 추첨 이런 거는 일반 공급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아주 강력하게 걸리는 단지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이 될 거예요. 이번에 분양을 받고 나면 앞으로 10년간은 다른 단지를 분양받을 수 없다. 이것까지 욕심내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2021년 2월 19일 이후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주택은 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은 3년, 공공은 5년간 입주 의무가 있어요.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전세 주고 나중에 거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바로 들어가서 3년 이상 의무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이 입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만 적용을 시켜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입주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주택이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2월 19일 이후 입주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방송도 2번이나 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입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도 10년, 전매 제한은 팔 수 없는 거죠. 당첨 후 10년이에요. 입주 후 10년 아니고요. 당첨 후 10년이니까 입주하고 나서는 한 7년 정도겠죠. 투기가율지구 LTV 40%인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세대원 모두 5년 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 된다. 이전에 여태까지 지난 5년간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아무도. 마지막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된다. 일반 분양의 경우 지역별로 예치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보통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 좀 높아서 못 채우셨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지역별 예치금액은 뭐냐? 여러분 이 표 볼 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지역 항상 헷갈리실 텐데 이게 과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기도니까 서울 부산 아니고 관역시 아니고 기타 시군 여길 봐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아파트가 어디에 분양하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보시면 돼요. 내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살고 있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전용 84 청약할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300만원 통장에 들어있으면 청약 자격이 되시는 거고 200만원이다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청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은 갖추셔야 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탄 2차 대방 DMCT 슬슬 이 이름도 이제 알아주세요. 동탄 1차 디에트르 디에르트 아니고 디에트르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실제 모집 공고가 뜨고 나면 제가 이 이름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오늘까지만 이 이름을 쓸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단지일 텐데 제발 4월에는 예정대로 분양을 좀 해서 되든 안 되든 좀 빨리 끝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의 부동산은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청약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